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문자 몇 개 읽어드릴까요? 아리마님, 매일 오시는 분이에요. 증시는 갱년기 제 마음보다 변덕이 더 심하네요. 잘 지켜보고 공부는 경제발전소와 함께. 힘드시겠어요. 근데 증시가 갱년기 이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3007번님, 반갑네요. 아침에 이런 좋은 경제정보 채널 돌리다 득템 매일 아침 들을게요. 네, 매일 아침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지금 척척 박사 강정수 박사님 오셨는데요. 오늘 좀 무서운 메시지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탐정 영화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이폰 유저들이 페이스북 접속할 때 보실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페이스북이 뭘 읽고 뭘 사고 뭘 말하고 어디에 살고 누구 만났는지 다 알 수 있도록 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요 대부분 거절하시겠죠? 애플이 이렇게 하니까 페이스북이 덜덜 떨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헷갈립니다. 강정수 박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페이스북하고 애플, 미국의 대표적인 독과점 빅테크 기업인데 개인정보를 둘러싼 두 기업의 입장차가 명확하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선은 올해 21년 1월에 페이스북이 애플을 비판하는 광고를 뉴욕타임즈에다 실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냥 뒤에서 만나서 기업가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용자들에게 우리 싸워요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로 팀 쿡도 그다음에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페이스북을 노골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다. 우리는 애플은 그러지 않다.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타 기업을 비난하는 사실은 이용자들이 아이폰이나 우리가 갤럭시를 사는 이유는 거기는 앱을 사용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앱과 사실은 휴대폰 업체는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 공존하던 업체들이 사이가 틀어진 것은 가장 크게 배경은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 강화되는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각종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에서 이 페이스북 대표나 구글 대표나 애플 대표를 불러서 자꾸 청문회를 하면서 질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싸우는 거죠. 사실은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제가 잘못했어요. 다들 페이스북이 잘못한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잘못된 흔히 말하는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들이 가짜 뉴스들이 판치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에요. 개인 정보는 애플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는 왜 그런데 관리 감독은 제대로 못했어. 이러면서 티격태격 싸우다 보니 정부 앞에서 일종의 희생양을 찾는 거죠. 사실은 페이스북이에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왓츠앱을 이용하고 있는 이렇게 싸우다 보면서 노골적으로 갔는데요. 사실 초반에 말씀하셨던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도록 허용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이용자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을 켜서 설정 깊은 곳에 가면은 이걸 끌 수가 있긴 해요. 되게 깊이 숨겨놨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번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월달 업데이트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키거나 페이스북 킬 때 앱을 새로 킬 때 마찬가지 네이버 앱이나 다음 앱을 킬 때도 마찬가지로 혹시 이 앱에서 당신의 정보를 가져가고 심지어는 다른 웹사이트의 정보하고 병합해서 결합시켜서 이렇게 정보를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혹을 물어보면 겁나잖아요. 싫죠. 그래서 전문가들 지금 판단해서는 70에서 90%는 다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져갔던 데이터를 가지고 장사했던 특히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대단히 업계에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인데 사용자 식별값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구글에서는 이제 ADID라고 표현하고 애플에서는 IDFA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은 강정수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 기계를 쓴 사람의 번호와 이것을 근데 지금 AD가 더 들어갔잖아요. AD 그리고 애플의 IDFA는 ID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고 for advertising이에요. 광고를 위한 이 기계값. 그러니까 이 특정 기계에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그냥 추적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하고 연결되면 안 되니까 광고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모바일이 스마트폰이 생기자마자 이 사람에게 번호를 부여해서 이 번호가 이 앱에서 A라는 걸 좋아요 했어요. 이 번호가 검색을 해서 우울증을 검색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있으니까
광고 번호라는 기계 번호 값을 줘서 그 사람의 행동과 습관과 브라우징 패턴들을 역사들을 검색의 역사들을 다 그 기계값 그 번호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걸 했어. 네. 2번은 오늘 어제 그걸 했네. 3번은 오늘 이걸 했고 4번은 어제 네. 이걸 했어. 이런 무서운데요? 식으로 있는 거죠. 근데 네. 업계에서는 이 아이디 번호가 이 식별자 번호는 개인정보는 아니다. 왜? 이거는 강정수라는 것은 박연미 기자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프로파일링입니다. 우리가 항상 광고라는 것은 우리가 범죄자에서도 프로파일링하는 것처럼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을 거야. 또는 이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는 예를 들면 콜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좋아요를 눌러. 이런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좋아요를 눌러. 또는 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이러이러한 사진들에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경향이 있어. 네.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링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프로파일링에 맞게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광고를 거기에 노출시키는 거죠. 여행 상품 광고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광고 효율성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결제 정보하고 아주 민감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취향 같은 것들을 바로 저격할 수 있는 정보를 그동안 쏙쏙 뽑아왔다는 건데 네. 그걸 중간에서 그 블러킹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회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페이스북이 그동안 뭐 쉽게 말하면 손 안 대고 코 풀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이폰 유저가 만약에 추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페이스북은 돈 벌기 어려워지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는 거고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들 또한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강정수라는 개인을 추적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 값으로 해서 이 사람의 여러 가지 패턴에 봐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 광고도 하나의 정보라고 보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고 또한 광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앱들을 무료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거기다 사진을 저장하고 자기 기억을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부분이 있죠.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매출의 구성원들 보면은 90%가 넘게가 광고 수익입니다. 이 광고 수익에는 또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다가 우리가 영상 앞에다가 광고를 한다든지 페이스북에도 여러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흔히 말하는 타겟, 표적 광고라고 하는 네.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표적 광고는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들이 생태계들이 정말 수만 개의 생태계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업체들의 타격이 1차적으로 클 거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당연히 그 영향은 미칠 겁니다. 매출이 5% 10% 또는 20%만 빠져도 이건 큰 변화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기 네.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되게 강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애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애플은 여기에 굳이 끼어들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 드는 거예요. 페이스북하고 사용자 사이의 문제인데 애플은 디바이스 회사잖아요. 네. 굳이 여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페이스북하고 서로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있을까? 애플은 왜 그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요즘 이 단어가 일종의 상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애플이 국가인 것처럼 프라이버시는 뭐라고 얘기냐면 팀 쿡이 Privacy is human right. 인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치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애플의 사명이고 마치 사회적 책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유럽연합 가장 먼저는 유럽연합에서 압박이 왔어요. 애플이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는 신용은 하고 흉내는 내고 있고 기능은 주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유럽과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쿠키로라는 법이 있습니다. 쿠키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조금 이따 쿠키 설명드리겠는데 네. 유사한 이런 경고 메시지를 웹사이트 방문할 때마다 유럽에 있는 웹사이트 방문할 때 매번 떠요. 가디언지를 방문해도 뜨고 가디언지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혹시 당신 쿠키 좀 가져가도 될까요? 행동 정보도 가져가도 될까요? 동의를 항상 눌러야 돼요. 매 기사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유럽연합은 이미 그런 법들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캘리포니아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그 사이트를 할 때는 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그것을 방문할 때는 그 메시지가 뜨게 돼 있거든요. 매번 경고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다 가져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끔씩 동의 구하는데 그러지 말고 매번 동의받아라.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요즘 강화되고 있는 전 정부들도 이 부분들을 강화하려고 있고 기업들도 여기 부응하려다 보니 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에
뭐 프라이버시가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뭐 애플이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네. 인권처럼 신성시 여겼느냐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고요. 네. 이것이 비즈니스고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압력에 의한 선택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핫 트렌드에 부응하는 뭐 아이폰이 말하자면 요즘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 자체가 개인정보를 가져간다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애플도 패턴 추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애플을 어디서 사용하냐면 앱스토어에서만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강정수가 페이스북에서 뭘 했고 인스타그램에서 뭘 했고 구글에서 뭘 검색했고 네이버 뉴스에서는 무슨 뉴스를 봤는지 애플은 추적을 하고 있어요. 이걸 프로파일링을 해서 제가 앱스토어를 들어갔을 때 하고 세 가지죠. 그다음에 애플에도 뉴스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거의 안 쓰지만 애플 뉴스를 볼 때 거기에 나오는 광고 그리고 애플의 스톡이라는 이 주식시장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을 때 나오는 광고는 요 세 가지 틀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애플도 이런 표적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도 이런 기술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다만 애플도 주장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는 개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패턴화해서 프로파일링해서 특정 인터레스트 그룹 특정한 이해 집단으로 얘는 사실은 수만 개 이해 집단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놔서 강정수는 3,506번의 이해 집단이야. 그럼 거기에 맞는 광고를 노출하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애플은 과거부터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애플과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거야 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에이, 애플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여하간 네. 구글도 개인정보 보호로 디지털 광고 시장을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구글도 벌써 2년 전에 선언했어요. 앞으로 2년 뒤에 2019년에 우리는 서드파티 쿠키를 못 가져가게 할 거야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크롬에서. 근데 이제 서드파티 쿠키 하면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제3자 쿠키라고도 하는데요. 이 쿠키가 뭐냐면 우리가 쿠키를 아무리 노력해서 먹어도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이 마른 이 쿠키를 먹으면 그렇죠. 저희가 먹다 보면은 이 한 입에 먹지 않는 이상 한 입에 먹어도 좀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절대 애한테 침대나 소파에서 못 먹게 하거든요. 네네네. 그게 부스러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 웹사이트를 갔을 때 특정 앱을 켰을 때 사람이 그런 부스러기를 남깁니다. 클릭은 발자국을 남긴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부스러기를 모으면 이 쿠키를 모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여잔지 남잔지 30대인지 40대인지 서울에 사는지 아닌지. 그래서 이 쿠키들을 모아서 광고 장사를 한다고 해서 이걸 쿠키라고 불렀어요. 아하. 벌써 이렇게 불른 지 25년이 됐는데요. 네. 근데 이제 쿠키에는 흔히 말하는 first 쿠키, 그러니까 제1자 쿠키가 있고 제3자 쿠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TBS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TBS도 스스로 쿠키를 심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이트를 방문한 손님들이니까 어느 네. 글을 어떻게 읽었고 A라는 그 기사를 읽은 다음에 B라는 기사를 봤는지 이거를 우리도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TBS가 만약에 여기다가 구글 광고든 어떤 광고를 실잖아요. 그 광고 안에 제3자 쿠키가 심어져 있습니다. 아. 우리도 볼게. 너네만 보지 마. 그래야 우리도 광고를 더 효율성을 높여주면서 그 쿠키 나눠 먹자. 네, 이렇게. 그래서 네. 모든 광고가 있는 곳에는 광고 뒤에는 쿠키를 수집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이 광고업자들은 좋은 게 뭐냐면 TBS는 TBS만 알잖아요. 네. 우리를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은 아는데 우리는 TBS, MBC, KBS,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다 광고가 있으니까 그 사이트에서 있는 모든 쿠키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성향 파악이 다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아까 말씀드린 광고 식별이라는 것들이 있고 이 광고 식별은 오늘 한겨레하고 TBS를 갔는데 조선일보는 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턴을 추적하면서 이 사람을 프로파일링 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 이 제3자 쿠키는 대단히 강력한 힘입니다. 왜? 우리 사이트에서만 행동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가 넓으면 넓을수록 추적할 수 있는 범위와 광범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글이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거 못 가져가. 그거는 이제 안 줘.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우리 그러면 지금 뭐 먹고 살지? 이 쿠키만 가져가는 에드테크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기업들이 전체 광고 시장에서 예를 들면 제가 1,000원을 TBS 웹사이트에 광고를 하면은 실제로 TBS는 500원만 가져갑니다. 이 1,000원 나머지 500원 어디에 있냐면 구글도 좀 가져가고 페이스북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이 에드테크 기업들이 쿠키를 분석하는 업체들이 타겟 광고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 그럼 이 부분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구글이. 네.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광고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 우리가 할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플럭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뭐 Federated 뭐 Learning of Quote라고 해서 네.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람들 분석을 우리가 해줄게.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잖아. 너네 자꾸 쿠키 심어놓고 가져가기로 했던 거 말고 딴 것도 몰래 가져갈 수도 있고 자꾸 너네가 문제가 되니 니들은 안 되고 형이 할게. 네, 형이 네. 다 해줄게 해서 아예 내가 지금 이제 구글이 제출한 건 280개로 지금 인간을 구별한다는 건데 사실은 수만 가지로 구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만 가지의 패턴을 해서 여기 지금 방문하는 애의 습성은 요런 애야. 여기에 맞는 광고 하려면 해. 우리가 다 해줄게. 구글이 챙겨가는 몫은 늘어나고 에드테크 회사들은 좀 배고파질 수 있다. 그런 네, 전망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네요. 올해 3월에 이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구글 모에서는 알파벳 주가가 오릅니다. 네. 3월 달에 조금 흔히 말하는 빅테크 업체들이 하강 국면이 있었는데 유독 구글만 올랐어요. 그 이유들이 구글이 이런 정책으로 이제는 광고 시장 매출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에드테크 업체 중에는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렇죠. 역시 이게 주식도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 예상이 돼야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브라우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크롬도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국 시장으로 보면은 뭐 통계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한국에서의 크롬 시장 지배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대단히 많이 성장을 했고 과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우리나라는 99.9%를 절대 차지했던 나라였습니다. 다수였죠. 지금 한 12% 정도로 줄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공무원들 외에는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은행권하고. 네. 그래서 한 12%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익스플로러에서 철수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전 세계 시장으로 보면은 파이어폭스하고 사파리도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근데 파이어폭스하고 사파리는 과거부터 제3자 쿠키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아, 파이어폭스가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 있습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한 4.5%, 네. 5에서 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파리하고 뭐 비슷하거든요. 사파리와 파이어폭스가 전 세계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합쳐서 한 9%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나머지는 크롬이라는 겁니다. 크롬이 시장 점유율이 대단히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크롬이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최소한 데스크탑 에서의 광고 시장에는 일대의 큰 변화의 물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광고업계 입장에서는 에드테크 기업체에서는 우리 이 사업 접어야 돼, 회사 문 닫아야 돼, 아니야 그래도 형님이 주시는 그거라도 우리 받아서 어차피 우리 쿠키 받았었는데 부스러기 받았는데 이거 이용해서 그래도 뭔가 또 상품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에겐 대단히 생존을 건 한국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애플하고 구글이 싸울 수도 있고 애플하고 페이스북이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각각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통해서 그럼 나한테는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용자들은 어떤 이익을 얻게 되느냐,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입니다. 과연 그렇게 쿠키를 없앤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추적 광고나 흔히 말하는 표적 광고, 타겟팅 광고라는 하는 것들이 과연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고 네. 그것의 주인공이 애플과 구글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그들은 얘기하죠. 우리가 훨씬 더 관리 감독을 잘할게. 우리는 사실은 그거 얼마 조금 더 얻어가지고 큰 돈 벌려는 거 아니거든요. 막 이러면서 정말? 뭐 이러면서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표적 광고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것이 뭐냐면 표적 광고 아닌 거에도 많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강정수의 행동에 따라서 광고가 붙는 거예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었죠.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콘텐츠에 붙는 거죠. 경제발전소는 주로 이런 분들이 들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앞뒤에 광고가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아침 드라마에는 이런 분들이 볼 것 같아. 라는 추론에서 시청자를 추론을 해가지고 앞뒤에 광고가 붙는 거거든요. 즉 컨텐츠에 광고가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인간의 행동에 광고가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광고 붙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페이스북 오기 전에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검색을 3번, 4번, 5번 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우울증과 관련된 광고가 떠버리면 이건 저는 대단히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는가. 섬뜩하죠. 네. 또는 제가 어떤 정치적인 글들을 막 읽었어요. 또 어떤 병원 사이트를 갔어요. 근데 광고는 뜨지 않지만 그 병원에서 저를 알아요. 얘는 여기 오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이트에 가서 이러이러한 뉴스를 봤던 사람이야. 근데 그러니까 즉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잠재적 가능성으로 이런 컨텍스트, 정치와 의료를 연결한다든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성적 취향과 어떤 사회생활의 어떤 것들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바일에서는 저희의 삶의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삶의 공간에서도 저희가 어떨 때는 저도 저의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나를 너는 알고 있구나 이렇게 네, 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 삶은 분절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바일에서 이 시스템 운영자들이라든지 이 추적 기술이나 분석 기술 사람들은 이 친구들이 남기고 간 이 부스러기, 쿠키의 부스러기를 이용해서 프로파일링을 해서 사실은 내가 너 누군지 이제 알아봤어 라고 해보는 거죠. 네, 요거 참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남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구글, 애플, 아마존 선 넘지 마세요. 내 쿠키 다 가져갈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가져가고 있다는 게 요게 문제인데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서비스, 이로운 방향으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신 경제 트렌드 중에서 딱 하나만 집어서 제대로 파보는 핫픽 플러스 척척 박사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